예, 이제 한국 여성운동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 이야기할 때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야 이제 여성 독립운동 가해 활동을 발굴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다 묻혀 있습니다. 이 남녀차별, 양성평등의 필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사회 전반에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성운동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운동이라는 것은 남성에게 허용된 확장된 영역, 그 다음에 여성에게 제한된 영역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넘어서려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구한 말에 유교적, 남성주의적, 남성 중심적인 사회문화를 극복하려는 여성의 인식, 교육, 계몽운동 이런 데에서부터 여성운동의 단초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서구에서 차티스트 운동으로 시작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여성 참정권은 자동으로 확보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서구와 달리 호주제, 동선동본 결혼 불가 이런 문제들, 가족 문제, 가족 내 여성의 문제, 민법상의 부당한 여성의 지위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1970년대 같은 경우를 보면 국가주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 문제로 확대돼서 진행이 됐고요. 민주화 과정에서는 여성들도 독자적인 여성 운동단체를 만들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에는 여성 전반의 정체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게 되고요. 80년, 90년대에 진행되면서 여성 관련 법 정비, 제도상의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여성의 세력화 문제가 다뤄지게 됩니다. 자, 먼저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배경은 봉건적 여성관이 존재를 했고요.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여성관 세계관도 같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자유평등의식이 확대되게 됩니다. 여기에 일본 식민지 정책도 일조를 합니다. 여성들을 동원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호주제, 여성교육, 그리고 가족과 국가에 충성하는 여성산 확산을 꾀합니다. 여성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식민지 정책에 동원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왜곡된 여성상을 만들고 꺼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보급근로대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성착취행태로 나타나게 되는 강제동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성의 동원, 교육이라고 했지만 결국 여성이 피해자로 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구국운동 그리고 여성해방운동 두 차원의 여성운동이 진행됩니다. 구국운동은 여우회 중심의 축적반대, 여학교 설립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부인회, 진명부인회, 대한여자진흥회, 여자교육회 이런 단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 여성이 주체가 된 사회운동으로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이런 운동들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자, 여성운동은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해방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족해방운동에도 결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애국지사 지원, 가족 원호 이런 활동도 하게 되고요. 임시정부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군자금 모집, 조직원 보호, 문서 배포 등의 활동에도 참여를 합니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가 조직이 됐는데요. 독립운동에서도 남녀평등을 해야 된다. 국민 의무로서 항일운동에 참전한다. 항일운동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임시정부 헌장의 남녀평등 조항에도 이제 명문화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숙지 않은 표현들이 보이시지요? 인민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표현이고 급, 밑이라는 뜻이고 무하고 없고 평등하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이나 빈부 계급이 없다. 일체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국민 자격이 기만하면 되는 거죠.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임시연장에도 양성평등 문제가 언급되게 됩니다. 1920년대가 되면 여성 해방운동들, 계몽운동, 여권신장운동 이런 것들이 전개됩니다. 신여성과 같은 잡지가 발간되기도 하고요. 근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 여성운동의 통합을 목적으로 시작된 거고요. 전국 대중운동 조직으로 결성이 됩니다. 1930년대에 일제 탄압이 강해지면서 여성운동들도 약화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기 여성운동들은 민족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고요. 다만 상대적으로는 저평가됩니다. 그것은 여성들의 활동에 관심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도 더 축적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서 해방 후 국가 건설 과정에서 여성이 여전히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여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적인 가정, 주부 이런 독자로 설정을 해서 보통 학교 졸업한 정도의 이해력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잡지를 발간해서 많은 여성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해방 이후에 여성운동은 이전과는 당연히 다른 양상들을 보이기는 합니다. 근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건국부녀동맹, 한국애국부인회, 독립촉성부인단 등이 결성이 됐고요. 이 시기는 좌우 이념 대결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계 그리고 우익계가 만들어졌고요. 다만 이제 전 사회가 이렇게 이념 갈등 속에 빠지게 되면서 여성 단체들도 정치적 외곽 단체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됐고 여성 정치 운동으로서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를 크게 보여주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기에 1959년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발족한 것입니다. 여협이 발족을 했고요. 비슷하게 다른 여성단체처럼 유사한 한계들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운영 과정에서 정부 지원에 의존해야만 했고요.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발언들,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가부장적인 가족법 개정, 여성의 역할 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회원 간의 친목단체 성격, 그런 자질,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현모양처를 강조하는 전통적 여성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1970년대가 되면 한국 여성운동은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의 발달, 이 과정에서 좀 더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여성 노동자의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산층 지식인 여성 집단이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성이 한쪽에서는 지식을 쌓은 여성들이 등장하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는 여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당연히 여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갖추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YWCA, CA, 그리고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기독교 단체들이 여성 노동자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향후에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의식 향상, 진보적 여성운동의 출현,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시기에는 세계적으로도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5년에 UN 여성회의를 계기로 서구 여성운동과 이론이 국내에 유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대학 교육과정에 여성학이라는 제목의 과목이 등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서구 이론 중심이긴 하지만 여성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1970년대 말이 되면 여성운동이 민주화운동과 분단이라는 맥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성 문제도 전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노동자 문제가 통일 문제나 연결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문제 역시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게 1970년대 여성 노동운동, 중산층 여성의 지식인 성장의 여성운동, 이런 성장의 변화, 노동운동과 지식인 여성의 성장이라는 질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